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면서 도내에서 이틀간 환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원주 삼육중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직원과 학생 등 100여 명을 상대로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40대 아버지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원주 지역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에서는 어제 첫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도내 누적 환자는 222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강릉과 인제, 고성 등 5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읍면동으로는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과 진부면, 대관령면 등 전국 19개 읍면동이 포함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각 대학들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수시 모집 접수에 들어가 도내 9개 일반대의 경우 수시 모집을 통해 13,800여 명을 선발합니다. 도내 대학들은 올해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했습니다. 이 중 강원대와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는 의예과와 한의예과에서 일정 인원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해 도내 학생들의 지원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춘천시민버스의 주주 포기를 선언하자 춘천시는 시내버스의 운영 방식을 공론화하겠다며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론화를 통한 방향 결정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춘천 시내버스 경영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시내버스 경영 파탄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중교통 운영 경험이 없는 측근 인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오늘 원주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소장을 지낸 고창영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대관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영위기에 직면한 한국여성수련원의 재정난 극복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고 후보자는 찾아가는 교육 도입 등 자구책을 찾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모레 적격이나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도지사에게 보냅니다. 토지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손실액이 33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강원도가 연구 용역을 통해 핵심 규제에 의한 자산가치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환경 분야 손실액이 11조 원, 군사 분야와 산림 분야 손실이 각 10조 원 등 총 33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핵심 규제에 포함된 환경, 군사, 산림, 농업 분야에서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은 인제군으로 2,400제곱킬로미터였고 중복 규제가 가장 넓은 지역은 철원군으로 693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춘천 내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등 식품 적객업소의 5개 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5일부터 식품 적객업 5개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제과점 등 업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건물의 테라스나 옥상, 공터 등에 파라솔이나 식탁, 의자 등 시설을 설치해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인파가 몰리는 휴게소가 코로나19 사각지대라는 비판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도내 모든 휴게소에 간편 전화 체크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간편 전화 체크인은 휴게소 이용객이 매장 입구에서 휴게소마다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방문 일시가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전화는 별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수집된 정보도 4주 후에 삭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